음식에 담긴 재밌는 과학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기자 뒤로 아주 먹음직스러운 수박이 있는데요. 네, 여름에 이 과일이 없으면 여름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수박의 계절이 돌아왔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이 더위를 잊게 하는 음식 가운데 수박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냉장고에 딱 잘라서 넣어놓고 꺼내 먹으면 정말 시원하잖아요. 마치 여름을 위해서 태어난 과일이 아닐까. 네. 정말 수박이 없으면 여름은 어떻게 날까 싶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시원함을 전해주는 수박이죠. 네, 맞아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에 수박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씩 좀 풀어놓을까 하는데요. 네. 우선 수박하면 좀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글쎄요. 누가 있죠? 네, 저는 과학 뉴스를 전하는 앵커로서 이분이 떠오르는데요. 네. 바로 그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아. 우장춘 박사님이잖아요. 아무래도 수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이제 한국의 근대 농업을 대표하는 농학 박사인데요. 네. 종자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좀 등장하는 분이죠.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은 네.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처음으로 개발한 분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오. 그런데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네, 씨 없는 수박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기아라 히토시라는 박사입니다. 그럼 잘못 알려져 있던 거네요. 뭔가 내막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종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던 우장춘 박사의 명성이 이제 국내에도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네. 이제 정부에서 이 종자 산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알려야겠다라고 이제 그런 목소리가 높아서 네. 우장춘 박사를 한국으로 모셔오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장춘 박사를 한국으로 모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우장춘 박사 한국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이 야. 결성되기도 했던 네. 겁니다. 그 당시에도 우 박사가 굉장히 유명세가 대단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부가 계속 뜨겁게 러브콜을 보내오고 나서 이제 1950년에 드디어 이제 우장춘 박사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우 박사는 한국인 아버지와 그리고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네. 1950년 우 박사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당시 나이가 52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생을 아버지 나라에서 살아보겠다라는 이제 우 박사의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요. 네. 정부에서 이 종자 산업을 좀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좀 높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 종자 산업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씨 없는 수박을 우장춘 박사가 개발했다라는 식으로 좀 홍보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홍보가 이루어졌다면 뭔가 우장춘 박사와 씨 없는 수박 개발이 관련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씨 없는 수박을 만들기 위한 어떤 핵심 이론을 우장춘 박사가 개발했는데요. 그 이론이 바로 네. 종의 합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네.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일본의 기아라 히토시 박사 역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씨 없는 수박을 개발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씨 없는 수박에는 결국 이 이론이 핵심이라는 건데 어떤 이론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서로 다른 종을 교배해서 새로운 종을 네.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네.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해서 유채를 만든다라는 건데요. 어. 유채가 전혀 이 배추와 양배추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두 그러게요. 종을 교배하면 유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같은 종끼리만 교배를 해야지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는데 네. 이거를 깬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학창 시절에 배웠던 좀 개념을 제가 하나 네. 꺼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과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생물을 분류하는 개념인데요. 종속, 과목, 강문계라는 말 혹시 네. 기억하시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오, 정말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보네요. 네. 네. 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종에서 개로 올라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는 개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장춘 박사의 이론을 다시 좀 건너가 보면 같은 속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속이 조금 더 큰 범위인데 같은 속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종을 교배를 하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례로 들었던 배추와 양배추, 유채는 모두 같은 속에 속해 있는 다른 종인 거고요. 네. 그래서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를 하면 같은 속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종, 유채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셋 모두 같은 속에 속해 있는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네,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했더니 유치가 나온다니까 참 신기한데 뭔가 자식과 부모가 전혀 닮지 않았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럼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어떤 원리는 어떤 건가요? 네,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할 때는 이제 염색체 수가 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수박의 염색체는 22개입니다. 근데 이 떡잎에다가 코리친이라는 물질을 처리를 하거나 혹은 방사선을 쬐게 되면 염색체 수가
44개로 늘어나게 오. 되는데요. 네. 돌연변인 거죠. 이 오. 44개 염색체를 지닌 이 돌연변이 수박과 일반적인 수박을 교배하면 염색체가 33개인 씨 없는 수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딱 중간 개수의 네.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네. 마치 호랑이와 사자가 만나서 라이거가 라이거. 네. 맞아요. 태어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씨 없는 수박을 유전자 변형 수박이라고 식품이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유전자를 담고 있는 이 염색체 수를 늘린 것이지 그 배열을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식품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사실 유전자 변형 식품 하면은 좀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씨 없는 수박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오해하셨던 분들은 좀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오히려 이 씨 없는 수박도 일종의 종자 산업인 거잖아요. 저희가 종자 산업의 중요성을 푸드톡톡에서도 여러 번 다뤘는데요. 이렇게 두 종의 교배를 통해서 우수한 종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 농업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우장춘 박사의 연구도 우리 한국의 농업을 성장시키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네. 이제 그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씨감자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굉장히 수확량이 떨어져 있었고 또 우량종자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일본에 의존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을 보고 우장춘 박사가 일단 씨 없는 씨감자의 어떤 병에 걸리지 않은 종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또 제주의 풍토를 잘 파악하고 난 뒤에 감귤 재배를 좀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품종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네. 나아가서 고추나 오이, 양배추, 양파 이런 우리 식탁에 정말 매일 오르는 채소에 대해서 우량종자, 우량 품종을 개발하게 되면서 우리의 어떤 종자의 주권, 상품 주권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제 이바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장춘 박사의 업적을 들어보니까 종자 연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수박을 정말 맛있고 시원하게 먹기만 네. 했었는데 여기에 과학적 원리도 담겨 있고 또 앞으로의 연구 가치도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수박이 새삼 달리 보이는데요. 네, 그럼 이제 푸드톡톡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어떤 성분과 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수박을 보면 정말 딱 시원한 느낌이 들고 참 수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수박의 이 수분 함유량이 무려 92%인데요. 네. 이 수박 속에 또 실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이뇨를 촉진해서 부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네, 그리고 됩니다. 밤에 좀 화장실을 많이 가야 맞아요. 되는. 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밤에 수박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네, 92%나 수분이 들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과육만을 놓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박 씨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씨 없는 수박 얘기할 때는 씨가 없어서 참 편하다 네. 이런 생각했는데 씨가 몸에 좋다는 얘기는 듣긴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우선 이 수박 씨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노화를 또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도 들어있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를 막아주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동안 이제 부모님이 좋다고 해서 먹긴 먹었는데 씹어 먹지 않고 그냥 알약처럼 삼켜 먹었거든요. 네. 씹어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삼켜도 상관없는 건가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씹어서 먹는 게 좋고요. 그래서 네.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가장 간편하게는 이제 호박씨를 볶아서 먹듯이 이제 수박씨도 볶아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 좀 수박 주스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육과 함께 갈아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꼭 뱉지 말고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 또 1인 가구도 많고 저처럼 자취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수박은 네. 사 먹기 좀 불편한 과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잘라서도 나오고 또 작은 수박들도 나와서 먹기가 좀 편리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애플 수박을 지난 여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애플 네. 수박, 사과와 수박을 교배해서 네. 만들어진 새로운 품종이죠. 아주 조그만 사이즈여서 1인 가구 분들에게 아주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애플 수박 외에도 노란 수박 그리고 껍질이 검은 흑피 수박 아주 다양하게 많이 시중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는 이런 새로운 수박을 좀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좋은 수박을 고르는 법도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큰 수박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두드려 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수박이 좀 좋을까요? 네, 두드려 봤을 때 좀 탁한 소리 말고 맑고 네. 좀 깨끗한 소리, 통통. 통통 소리가 나는 네. 게 좋습니다. 네. 잘 익은 수박일수록 과육과 수박 씨 사이에 공간이 좀 생겨서 이런 맑은 소리가 나게 되니까요. 두드려 보시는 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같고요. 네. 또 껍질에 이 줄무늬가 선명하게 있는 것, 그리고 배꼽이 작은 것일수록 싱싱하고 네. 잘 익은 수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줄무늬가 선명하고 배꼽이 작은 거 잘 기억해둬야겠네요. 오늘 이렇게 우장춘 박사 이야기부터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까지 수박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과학이 숨어있는 달콤한 수박과 함께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